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뉴스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대입니다. 김은지 기자를 대신해서 제가 김은지의 뉴스인 이틀 동안 운전을 맡게 돼 있습니다. 안 웃기면 확 밟아버릴 테니까 저기가 안전벨트 제대로 매세요. 예. 자,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인데요. 날 덥고 축 처지는 여름날에 여러분을 확 깨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말 많은 세 사람 모였어요. 왜 모셨냐? 깨우라고. 깨우라고 모신 거예요. 소개해드릴게요. 월요일의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웃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월요일 신인규입니다. 네, 화요일에 김준일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얼굴 천재 김준일입니다. 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목요일에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네, 슬픔 김민아입니다. 예. 뭐 좀 우수해 젖은 눈빛이에요. 우수요? 네. 네. 우수합니다 저는. 예. 그 썰렁한 농담은 자제하시고 저기 조금 창의적 구독자분들이 슬프게 하지 마세요 저를. 아니 근데 오늘 복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진행자께서 어떻게 그런 복장을 입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여기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네. 항상 보조석 조수석에 초빙 손님을 앉혀놓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기 주요 이렇게 에너지가 업될 때 네. 텐션이 올라갈 때 제가 밟아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따가 조금 느낌이 필이 온다. 그럼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잘 하면 뭐 적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빠 달려 이렇게 제가 외칠게요. 근데 모자가 진짜 멋있으세요. 그래요? 모자가 멋있으십니다. 예. 뭐 그 정도 하시고 이미 시청자들 다 아는 얘기 뭐 한마디씩 붙여놨자 뭐 예. 예. 자, 이 새 리액터께서 오늘의 뉴스를 하나씩 골라오셨어요. 어떤 뉴스인지 그냥 노잼이면 곤란한데. 예,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어떤 뉴스입니까? 예, 근데 저는 최근에 가장 이제 충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의견을 이제 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청탁이 아닌 이제 감사 표시였다. 이런 식의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부글부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감사의 표시다. 네. 감사의 표시면 뇌물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분이 가깝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지는 만남을 위해서 가져간 물건은 지금 뇌물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의 뇌물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권력의 핵심, 권력 중의 권력, 김건희 여사를 쉴드치기 위한, 봐주기 위한 봐주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최순실 박근혜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싹 끝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은 부부도 아니고요. 예. 그냥 친한 언니 동생 관계입니다. 좀 예. 의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순실의 딸이 받은 말 두 필이 박근혜 뇌물로까지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포괄적 뇌물죄. 그렇죠. 직무 관련성과 경제 공동체 이론을 가지고 말 두 필에 대해서도 뇌물로 했거든요. 예. 그걸 누가 했느냐?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으로 오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있고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그 뇌물로 이제 되는 네. 이제 물건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뇌물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뇌물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청탁금지법만 살펴보더니 아니 뭐 조항도 없네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최순실이다. 옥에서 철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말이에요. 뇌물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야? 다 내포돼 있죠 사실은. 예, 청탁 예. 들어줄 거니까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엇에 감사하느냐지 뭐 그게 예.
감사의 마음이다.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분을 들먹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가고 뭐 만남을 위해서 준 물건 이런 것 자체가 뇌물하고는 아예 구속요건 관련성이 없는데 즉 검찰은 축소 수사, 은폐 수사,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한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뇌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처벌시켰을 거거든요. 그 논리에 비춰보면은 너무나도 이건 명백한 예외고 특혜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청탁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뇌물이라는 게. 청탁이 있었다는데. 그 청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뭐 서울의 소리하고 최재형 목사인데 또 초기에 이제 주장할 때는 청탁의 목적은 아니고 내가 뭐 함정 취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잖아요. 검찰이 취사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봐라 최재형 목사도 처음에는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요거를 들어서 그러한 직무 관련성이나 뭐 이런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청탁의 내용이 뭐 통일 팁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럼 이 청탁 민원의 내용이 전달이 됐느냐 전달이 안 됐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이한 이 어떤 충돌하는 진술 가운데 어떤 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 선택을 하고 어떤 부분은 저 부분을 선택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는 그냥 주길래 받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받았던 거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걸 어쨌든 간에 알았으면 인지했으면은 그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몰랐던 겁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몰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럼 남은 문제는 이 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방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방도 혹시 그러면 용산에서 이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시면은 뭐 그것대로 처리를 하시고 혹시 그럴 의사가 없으시면은 그럼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쳐갖고 국고에 귀속을 하고 이것도 결국은 용산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어떤 내용대로면 그래서 뭐 공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의 내용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결정한 거는 다름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 이후에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도 사실은 용산 마음이다. 이런 수사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받았어도 이렇게 수사를 할까요? 김종대 의원님이 받았으면 이렇게 수사를 할까요? 김종대 의원님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반국가 세력은 세게 수사하죠. 반국가 세력. 얘기죠. 아니 그저께는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제는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여사님의 마음이 중요하죠. 용산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게 뭐 다 마음으로 통하는 뭐 여기가 뭐 불교 마음 공부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종교 집단 같아요. 저는 이 생각 태플스테이 합니까 지금? 점괘가 나올 것 같네요. 갑자기. 네, 검찰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경제 공동체 이 이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뇌물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아이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명은 뇌물죄 한 명은 알선수재로 했든 뭐가 됐든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거를 해서 그때도 뭐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고 그럼 지금의 검찰은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안 보는 거야. 무슨 공동체지 그러면? 글쎄 뭐지?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둘 다 같은 운명을 거둘 운명 공동체인지 아니면은 이제 생활관계가 있는 뭐 정치 공동체인지 누가 윈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안 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겁니다. 검찰은 뭐 여러 욕도 먹지만은 어쨌든 기소를 하기 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에 너무 이제 그 기소 본능이 너무 강해서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도 또 그 추가 수사하고 딴 거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무슨 수사라도 기소를 해가지고 끝장을 보려는 건데 그 기소 본능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너그럽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분들 제가 오늘 끝에 저희 집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아니 우리는 받으면 바로 구속돼요. 왜? 아니
김건희 여사는 안 되는데. 아니 그건 김건희 여사니까 안 되지. 우리는 구속됩니다. 주소를 제가 이제 막판에 우리는 반국가 세력인데. 집 주소가 나오고 그런 건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 법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따지자면, 그러니까 경제공동체 논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직자에 해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엮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 없이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회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지금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여기 사항에도 보면은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받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없다 뿐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겁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사안일지 아니면 뇌물죄 사안일지 아니면 특가법의 알선수재 사안일지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제3의 장소 가가지고 자기 폰을 주잖아요. 검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폰을 빼들고 그 폰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만 살아가지고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중앙지검에서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열이 받는다.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팩트와 법리로 한 거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과거에도 그렇게 수사하셨냐고.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수사했으면은 이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 제일검. 조선 제일검으로 저는 정정합니다. 껌이에요. 조선 제일검. 안 됩니다.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이거는 이제 같이 연결된 주제예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게 오늘 워낙 핫하니까 도대체 이원석은 뭘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출근길에. 그렇죠. 진지하게.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습니다. 뭐 이게 순서를 잘 모르겠어. 특혜 성역이 예외야, 예외 성역 특혜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외 특혜 성역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뭐 맨날 그 얘기를 했어. 근엄하게 그 얘기했던 우리 검찰총장님 뭘 할 것이냐. 이제 남은 이제 판단이 무엇이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안 할지. 요게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퇴근길에 기자들이 붙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엔 주랭랑은 쳤고요, 그냥. 도망갔고요. 오늘 아침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원석 검찰, 사실 이제 검찰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거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랜데 그나마 정의로운 척 했던 우리 이원석 총장은 무엇을 하실지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를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수사심의 소집을 한번 하나요? 총장 직권으로? 요거에 이제 물음표 붙여갖고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는데 수사심의를 소집해봐야 뭐합니까? 수사심의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결론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래도 한번 기소를 하세요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결론 안 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수사팀이 그것의 결론을 따라야 될 의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도 사실은 좀 의문인 게 이원석 총장이 말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막 얘기해 주신 대로 말은 멋있게 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한테 사실 무시당한 거잖아요. 총장 패싱해가지고 총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같이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거 서울중앙지검 진상을 내가 파악할 거야라고 했더니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진상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검찰총장이 김종대 의원님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일어나서 김종대 의원님한테 막 들이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좁혀버리지. 좁히면 안 되고 여기 보는 눈이 41만 명씩 되는데 좁힌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화를 낸다. 내가 급발진 않는다.
간다 이렇게 가셔야죠. 엑셀을 네, 밟으시죠. 급발진을 간다. 네. 급발진 모범 베스트 살짝 드라이버가. 이럴 땐 밟아요. 네. 브레이크 밟습니다. 네. 살짝 잡아줘요. 네. 급발진이 되는데 급발진을 가야 되는데 이원석 총장이 급발진을 가는 게 아니고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 난 진상 파악을 한다고 그랬어. 진상 파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상 파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진상 파악은 그래도 진행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도로 보니까 진상 파악이 된 게 없대요. 없대? 총장이 자기가 한번 접어주면서 얘들아 잘 들어 진상조사 아니야. 진상조사는 너희들 다 불러가지고 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내놔봐 이렇게 하는 게 진상조사지만 진상 파악은 너희들 잘 그냥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그냥 찾아보는 게 진상 파악이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사람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사심의 소집판들 뭘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과연 검찰총장이 맞긴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요 수사팀의 결론대로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 27기의 망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원석 총장도 27기고요. 한동훈 대표도 27기입니다. 전 이때 무슨 사법연수원 교육에 뭐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법 해석을 너무 엉뚱하게 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형법을 배웠는데 왜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요 멋있는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아까 우리 김준일 에디슨 대표님 말씀대로 뭐 예외 성역 뭐 이것도 했지만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리고 7초의 침묵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7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뭘 할 것처럼 하더니 꽁무니 내리고 그냥 도망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면 검찰의 수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검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검찰총장이 이렇게 패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이 프로스에다가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국회에서 검사 탄핵한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내 목을 쳐라 막 이러면서 난리도 났었거든요. 나를 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용맹한 검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용맹한 검사들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패싱당하고 있는데. 몇 기가 제일 용맹해?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몇 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정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죽은 권력엔 용맹한 저는 이제 또 주목하는 게 윤석열의 토사구팽, 윤석열 대통령의 토사구팽에 좀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검찰이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뭐 공안통, 특수통, 뭐 이제 형사, 뭐 기획통,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특수부 검사들은 본인들이 진짜 검찰의 본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검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약간 자부심과 함께 일종의 그 이제 뭐 일본 말을 이제 쓰는 건데 곤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가장 그 곤조가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거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이제 그 사건 수사팀장이었을 때 그때 본인이 위압을 위해서 외압인 들어오니까 막 본인이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난리쳤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본인이 그래서 이제 특수부 쫙 깔아가지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이제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특수부에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막 수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쓰임이 다 한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최소한 이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도 부르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면서 하니까. 부른다고 하면 누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이미 서면 조사는 한 거고. 그러면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검찰의 면도 세워줘라.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한 번만 불러주면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실상 이제 무혐의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V0거든. 이 나라의 국채야, 국채. 건드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김주현이 온 다음에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송경호 잘라내고 그래서 이원석 이제 바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이자 나쁜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국정원 댓글 수사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기 윤석열 팀장을 만나러 와요.
그 검찰국장이 김주현 검사예요. 예. 지금 민정수석이래. 그래가서 두 사람이 면담을 합니다. 예.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냐면은 김주현이 엄청 화냈다라는 거야. 아니 선배가 얘기를 하면은 받아 적기라도 하고 그래야지. 왜 검사가 이래 그랬고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저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김주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특수부로서의 곤조는 다 부렸어.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특수부 얘네들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윈니다. 김주현을 용산에서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불러가지고 다들 말 잘 듣는 애들 이제 특수부들 내가 주연이 위야.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도 기획 라인이거든요. 기획도 그러니까 김주현하고 근무한 경력이 한 3-4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치고 검찰에다 본인이 직접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도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진짜 검찰을 사망으로 몰아간 거는 윤석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우 나이를 좀 먹으니까 말들이 빠르니까 내가 쫓아가기가 3명이 다 빠르네. 저기 저 50대 이상은 0.7배속으로 들으시고 제가 얘기할 땐 1.5배속으로 다시 이렇게 좀 손이 바쁘시긴 한데 그러면은 더 학습 효과가 커지리라고 봐요. 택시가 충청도 택시잖아요. 지금 저기 있잖아. 그 시외 버스가 있는데 그 충북 괴산에서 그 장호원으로 가는 시외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버스하고 충청도 시외 버스 2개 노선이 있거든. 근데 충청도 시외 버스 노선이 20분 더 걸린대. 아 진짜요? 왜? 쓰는데도 똑같은데. 천천히 하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쪽에 할머니 오시잖아. 그러면은 저기 갈까 말까. 저 어떻게 어디서 오시는겨? 저 네 집 할머니요. 저 조카 며느리 있네. 이래 한참 생각하고 출발하거든. 그리고 실제 느리게 간다고. 그냥 어떤 사람이 탔는데 진짜로 유일하게 2개 광역단체 버스가 진짜 한 노선에 있는데 정확히 20분 더 걸린대. 충청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네요. 충청도 택시가 더 느리다. 충청도 택시는 내가 A라는 사거리를 가자 그랬거든. 그랬는데 휴대폰 보다 보니 지났어. 그래서 왜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셔서요. 계속 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 내가 여러 번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 얘기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막 가실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사 뭐 뉴스인인데 지금 택시 얘기하고 버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제 뉴스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그건데 분명히 나는 공개 토론하고 싶었는데 공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네. 참 절명할 때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네만에 했는데. 근데 그걸 뭐 일부러 또 걸렸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묘한 시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여야 대표가 뭔가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거는 협상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여의도에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거는 회담을 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면 회담 날짜는 또 25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토론을 할 거야, 뭐 의제는 이걸로 할 거야,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은 정상적인데 25일로 해놓자고 하고 공개 토론을 막 하자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정말 공개 토론에서 한번 큰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런 게 뭘 노린 거냐에 대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용산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불거지는 걸 원치 않고 그것을 원치 않는 가운데 이 회담을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절충안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를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면 25만 원 얘기든지 또는 금투세 얘기든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효력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가지고 또 용산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 안 그래서 되죠. 합의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고 특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모종의 합의가 멀어도 나오면 바로 아마도
모종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사퇴 또 될 거 아닙니까? 7070. 네, 너 사퇴 또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또 이제 아주 또 드러냈구만. 아주 발톱을 드러냈구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되 네, 나는 이재명을 피하지 않고 이재명 잡는 꽁 잡는 매가 아니고 이재명 잡는 한동훈이다. 요 기조는 지키고 싶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예. 뭐 그렇게 보면은 또 바이러스가 이 판을 깬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지 간에. 잠시 계속 유예된 거죠, 잠시. 유예된 걸까요? 완전히 물 건너 간 걸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국면에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주목받고 싶어서 토론을 하자는 거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몇 가지 좀 잃어버렸다고 보는 게 일단 회담과 토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야 대표가 모여서 지금 정치가 꽉 막혀 있는데 뭐라도 하나 돌파구를 좀 찾는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공개하자? 아니 그러면은 최고위원회도 매일 비공개로 하던데 그럼 매일 공개할 겁니까? 그럼 뭐 기시다랑 윤석열 뭐 바이든 3자 캠프 데이비드 회담할 때도 다 공개하자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초보 정치인답게 정치의 기본을 모른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토론을 하자? 저는 대표 간에도 토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야 대표가 신뢰가 있어야 토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각이 권한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권한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지 한동훈 대표는 실권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리더십을 보이고 토론을 제의하는 게 전 순서에 맞다 이렇게 그래서 봅니다. 한동훈 그 대표를 보고 뭐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이 쫄바지입니다. 쫄바지. 그래요? 많이 쫄아 있기 때문에 쫄바지입니다. 쫄바지. 근데 나는 통 팬티 사장이라고. 뭐 넘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두 분의 이제 말씀을 전적으로 저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재명과의 투샷을 잡히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는 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이후 토론에 대한 자신감 뭐 이게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감 뿜뿜이다. 천하무적이다 나는. 말싸움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의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그거 나왔다는 발신하다 거예요. 망한 사람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회담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별론데 한번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회담은 회담대로 하고 왜냐하면 회담을 뭐 이거를 생중계를 하고 뭐 토론 나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냥 진짜로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정치가 한번 해보죠 뭐. 제가 이런 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1,400만 우리나라 주주들을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유예하신다고요? 왜 유예는 되는데 폐지는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나온다니까. 요즘에 편의점 화법이라고 만화 재밌는 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화법을 편의점 화법으로 설명한 건데 뭐 카드 꽂으세요 그러면 저기요? 제가 왜 카드를 꽂아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가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세요. 제가 언제 현금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식의 그 화법이 만화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뭘 사려고 한 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확신하시죠? 그래서 한동훈 화법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감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 그 대표 경선할 때 이분이 폭로한 거 왜 뭘 그렇게 잘했다는 것인지 저는 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뭐 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토론 자리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렇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만치 말 못하는 사람 없으면 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토론의 달인이고 이회창을 누를 거라고 봤는데 97년에 이회창 김대중 그 TV 토론에서 김 대통령이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얼마나 토론의 달인입니까? 그런데 그때 정몽준 그 후보단이라 토론 때 그때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는 거의 제가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것도 시와 때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토론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닌 회담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말 잘한다고 상가집에 가가지고 상주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친절하게 물어본다고 이런 게 그 장소에는 안 맞는 질문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상대방을 빡치게 하는 데는 굉장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뭐 그런 거보다도 굉장히 그 기억하시죠? 나경원 의원 빡친 거 빠직 이렇게 된 거. 동공이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지금 신인규가 너무 독점. 이거 신인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봐. 나 난 이거 꼴찌고 뭐예요 이게 창피하게. 뭐야 꼴찌 지금 또. 리액션이 가장 대단히 좋다. 친명이 감사합니다. 응답했습니다. 이거를 신인규 또 47, 김준일 29, 줄을 또 세워가지고. 김민아 24. 이게 뭐야, 네, 신인규 대표가 전당대회 당 대표로. 가만히 있어봐. 신인규 1급 체제 거부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랑 단일화하시죠. 단일화 합시다. 제가 김준희를 지지하는 걸로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꼴찌고요 이거. 스타일이요. 신인규가 조조고. 그렇네. 저 김준일, 김민아가 유비와 송건이요. 예,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김준일이 송권, 김민아가 유비야. 원래 유비 총나라가 제일 작았어요. 아니 맞아요, 권투 이게. 좀 내야지 이게. 유비가 제일 일찍 그래서 죽지 않나? 김준일이 김민아를 돕는다고 그 조조가 제일 일찍 죽는 그러니까. 반조조 연합전선을 그런데 또 배신 때립니다. 송건이 배신해요. 이제 신인규 조조는 지지율 높은 거 믿고 까불다 적벽 대선에서 한번 봐야지. 정말 봐야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이제 개피 보는 거지 이제. 개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저한테 좋은 건 없네요. 아니 이제 여기는 저기 나름 조조를 또 한 유비의 천하 3분지계 제갈량 전략 아니야. 천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집니다. 이게 바로 그 지략 아닌가고. 지략. 거기가 망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망하긴 했지만 조조도 뭐 통일 못하고 죽었어요. 저 셋 다 잘 안 됐어 사실은. 잘 안 된 사람들 결국 승자는 사망이야. 승자는 사망이죠.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저세 영웅이 이제 이후 얘기라고. 그래서 가끔 이건 뭐야 마지막 소감과 함께 30분. 아 나와요. 왜냐면 이제 지금 끝내라고? 방송 진행하러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있어요? 됐어요? 됐대. 자, 발버 끝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